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세계소명TV. 네. 예, 오늘 세계교육 오늘 몇 번째죠? 9번째입니다. 9번째. 네. 예, 오늘 소개하실 학교 이름은 뭐죠? 오늘 소개드릴 학교 이름은요. 프라이슐레라는 자유학교입니다. 네, 독일 학교 같기도 하고요. 네네, 독일 학교고요. 이 프라이슐레는 약간 고유명사로 자유학교인데 어디에 있는 프라이슐레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는 그 우파 파브릭이라는 곳에 있는 프라이슐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이름이 좀 뭐 우파? 우파 파브릭이라는데 사실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도 저도 이 학교를 찾아보면서 이 우파 파브릭이라는 학교인데 이 도시가 좀 특이한 도시더라고요. 예. 한번 여기는 이제 우리 실장님 찾아오신 것은 집에서 찾아오신 건 지칠 때까지 노는 학교다. 예. 뭐 이런 좀 타이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거 아마 썸네일로 요걸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칠 때까지 노는 학교.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개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1979년도에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약간 자급자족 형태의 문화 생태 공동체의 이름이 우파 파브릭인데요. 이 우파 파브릭에서 만든 독일 최초의 자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학교란 거는 기존의 전통 학교랑 달리 좀 학생들 중심, 약간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를 통틀어서 말하는 이제 고유명사인데 이런 자유학교 중에 최초로 설립된 학교라고 합니다. 그 자유학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여 생긴 교육의 흐름 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면 우리 지난번에 이탈리아의 그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이 어른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그 학교 이름은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맞아. 네네. 그 학교도 약간 2차 세계대전의 그 파시즘 무솔리니에 대한 어떤 반성 내지는 좀 대안. 그래서 좀 건강한 인간을 좀 키우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학교도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 게 있네요. 일단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과 교육을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것을 강요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을 다 받을 필요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개개인이 선택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사고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레지오 패밀리에는 아이들의 표상이 표상이 중요하다. 표현하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그래서 학교의 철학을 이해하실 때 이 우파 파브릭이라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우파라는 뜻은 1920년대까지 그 우파라는 독일 최대 영화사가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벌어졌는데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68혁명이라는 혁명 이후에 거리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이 우파라는 영화사가 있던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1978년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죠. 68혁명 이후에 3개월 동안의 어떤 크게 문화 페스티벌을 이제 개최했는데 그 개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약간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979년 6월 9일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 그러니까 대안적 상상으로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 파브릭이라는 마을을 이름을 지어 좀 공식적으로 이 마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100여 명이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스스로 부서진 집을 리모델링하고 빵집, 레스토랑 등을 이제 만들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였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정신을 담은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생긴 게 그 아까 프라이슐레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학교 하시면서 그런 게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교 하겠다 갖다 만들어진다고 학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안학교도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거를 좀 국가가 그래도 좀 승인한 학교인가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가
독일에도 우리나라랑 같이 대안교육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가에서 조사서네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미 전문가시지만 더 전문가가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인증한 대안교육 학교로요. 여기를 졸업하면은 일반 학교로 동시에 이제 진학이 가능한 그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이런 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인증한 학교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많은 대안학교가 학교를 마친 후에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학교, 이 독일에서 그러니까 인증한 학교는 교육을 받았지만 학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또 검정고시와 같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좀 유사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자유학교 중에서도 어떤 학교는 독일 승인된 학교고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뭐 인가한 학교. 인가하면서 끝나면 이제 어떤 소정의 과정은 다시 통과해야 되는. 검정고시 통과해야 되는 학교인데 여기 자유학교는 학교에서 그냥 인가한 학교입니다. 인가한 거.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까지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행정적인 그런 과정과 관계를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균형이 또 국가가 적어도 이 정도는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괜히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준하는 학교들도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건 진짜 자유롭네요, 진짜. 그래서 자유학교인데 교과과정 교육과정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교육과정 지금까지 세계교육 설명해드리는 학교 중에 학교들을 나누면 교과과정 선택에서 학생의 자율권이 일단 자율권을 중심으로 학생이 완전 선택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완전 선택한다 했는데 레지오 에밀리아가 학생 선택권 쪽에서 한 중간 정도 있다면 여기는 학생 선택권 쪽으로 아니면 극단으로 간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독서 목록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학생들이 뭘 좀 원하냐를 완전 따라가는 쪽이면 이 중간 어디인가 다 학교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의 그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란 자체가 자유란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일단 등교 시간이 8시부터 11시로 자유롭습니다. 어느 때나 아니에요. 등교하면 되고요. 9시 수업을 시작을 해도 이게 종 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어떤 애들은 나무 위에서 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실컷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건 일단 약간 학부형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공부는 어떡하냐?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러면 다 다른데 이제 실컷 놀던 애가 12시가 되니까 어떤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 있고 자,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학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가 제가 숫자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 그럼 우리 숫자 좀 알아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공부합니다. 네, 초등학교 한 1학년 아이인데 그때부터 1, 2, 3 숫자를 배우는데요. 1은 빨간색, 2는 노란색, 3은 주황색 이렇게 그냥 숫자와 처음에 친해지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도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거를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뭐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관심 분야가 피아노 악기 배우는 애들이 한 2-3명이 모였다. 그럼 그 아이들이 선생님 방으로 가서 저희 언제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놀다가 그 비슷한 시간에 이제 그 방에 가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음악을 배우고 싶다. 음악 수업 시간인데 음악 시간에 다양한 악기가 쫙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기타만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배우면 되고 어떤 학기는 어떤 학생은 피아노만 배우고 피아노를 배울 때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를 같이 이제 배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배우고 또 하나는 재밌었던 거는 아침 식사를 교사들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학생과 교사가 같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떤 애들이 옆에서 막 홍당무를 깎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안 도와주고 그냥 놀고 아이들이 돕기 원하면 와서 돕고 안 원하면 그냥 돕지 않고 아침 식사만 먹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다양성인데요. 이 학교에 디스코텍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가 되게 좀 허름한 방인데 이제 5학년 여학생들이 주로 이걸 단골 고객이라고 합니다. 디스코텍을 만들어서 뭐 디스코텍을 하든지 또 어떤 학생은 목공 시간에 요만한 벽난로를 미니어처식으로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그냥 불 붙여봐도 돼요? 그러면 다 나가자.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이 다 나가서 그래서 불 붙여보고 놀고 뭐 이런 뭐 좀 다양한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이고, 세 번째는 되게 소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사 한 명 한 명 뭐 1대1 아니 1대 2, 3 정도로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목공도 여러 명이 이제 대여섯 명이 하고 있으면 교사는 너희들 원하는 거 해라.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가서 하는 거 좀 도와주고 또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로 교육을 받고 수학도 뭐 1대1로 거의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소수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 특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학 전공자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음악, 목공, 그냥 예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교육학 전공자라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어떤 일종의 자격증 내지는 준비, 선생님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50%인데 나머지는 그냥 음악하던 분, 목공하던 분, 뭐 예술하던 분, 이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던 선생님이 우리 기타 배울까가 아니라 그런 또 다양한 또 전문 영역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교사 경력이 있던 뭐 공립학교에 계시다가 이 자유학교로 오신 분도 있는 프라이스 슐러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좋아하는 점은 여기는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 프라이스 슐러는 아이들 개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자유로운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가 더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교육 철학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면서 여기 교육 철학은 교육에서는 인간관계, 대화법, 사회성 등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 대화법, 사회성. 사실 저도 이걸 좀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잖아. 이따 그거 좀 하고요. 호흡하는 법도 모른다.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라고 알아야죠. 호흡이면 우리 숨 쉬는 거. 요거는 이 학교 관계자는 아니었고 이 우파 파브릭이라는 곳에 이제 그 예술가 공동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술가가 한 얘기가 기억에 남았는데 요즘 아이들 다 대학에 가는데 대학 정도 공부했으면 대학을 갔는데도 어떻게 잘 호흡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호흡이요? 그 정도 공부였으면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이제 이 학교를 되게 잘 설명해주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과제를 선택,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학습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자유학교니까 각자에게 맞는 과제를 선택,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저는 과제를 선택하고 사실 끊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어떤 교과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미 이거는 뭐 8시부터 11시에 아무 때나 등교해서 막 하다가 뭐 12시에 와서 수업 받고 이러는 거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간다. 제가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내용보다는 공부하는 법을 배운다. 궁금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알아내는 과정을 최대한 스스로 배운다. 이게 모든 좀 세계 교육이 유사한 좀 호기심.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잘 그걸 이렇게 풀어갈까에 대한 과정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학습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시험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스스로 잘 이렇게
해결해가고 예.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건데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그냥 아마 이제 팀장님 사진면서는 안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해보고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은 이건 중고등부 과정인가요? 이게 사실 대학 초등학교 초등 과정이 있고요. 초등학교 여기를 졸업하면 이 자유학교라는 이런 틀을 가진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 우파 파브릭은 일단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팀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으신 게 네. 뭐 지금 이거 기록하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나중에.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율권을 줘서 네.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런 참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상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막상 저도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이들 안에도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유를 주면 이 자유가 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꼭 거기에서 이 자유를 오남용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운동장에서 마음껏 논다 그러면 사이좋게 놀면 되는데 꼭 이렇게 괴롭히면 놀려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을 하늘에 던졌다 받고 서로 던지면 되는데 꼭 공을 누가 맞추려는 애들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자유로운 이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훈계하는가가 저는 늘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 이제 뭐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요즘에 우리 또 공교육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아이들이 일부러 자유를 주려고 자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아이들이 나 건들지 마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냥 막 자유롭게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럴 때 이런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잘 훈계해 가는가가 늘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조사하면서 봤던 거에서 떠오르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갑자기 막 선생님한테 프라이 학교에서 슐레 학교에서 프라이 슐레 맞죠? 프라이 슐레 학교에서 근데 그래서 선생님, 남학생들이 저한테 총을 쏘고 막 도망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교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TV로 오셨다는 거죠? 일단 EBS도 가고 EBS 그래 알았어. 나도 또 직접 가셔서 봐. 아닙니다. TV로 유튜브로 봤는데 일단 교사는 남한테 총을 쏜 게 잘못된 거란 거는 남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은 아이들 내에서 풀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내에서 여학생들이 너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약간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 자유롭게 주면 그냥 놀기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쳐주기만 할 수도 있는데 노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쳐질 수 있잖아요, 좀.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입학식 날 교사들이 이제 큰 천을 쫙 들고 잡아서 애들 행가리를 다 쳐준대요. 입학식 날 모든 학생. 우리 이거 담요로 막 누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는 방법도 약간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냥 이렇게 게으르면 또 재밌지가 않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이 그걸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다음에 환경이 좀 이렇게 공터도 있고 좀 자유롭게 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최대한 제공해줘서 아이들이 막 너 언제 공부하니 그러면 계속 놀다가 좀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냥 여쭤본 이유는 이런 학교 구조가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교육 철학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육 철학도 있고 반면 어느 일정량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진리와 네. 삶과 또 자기 절제와 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된다. 네. 그건 약간 좀 아이들한테 답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어떤 중요한 원칙과 네. 어떤 가치들이 있단다를 네. 알려줘야 된다. 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는 뭐 교육에 이렇게 아주 교육 철학이 아주 해박한 건 아니지만 철학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철학 자체에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면서 또 거기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자율이 어떤 경계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죠? 네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네. 너무 위험한 선을 넘어가는 건 자유가 아니죠. 그게 어떤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을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절충해 가야 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믿고 네. 아이들이 마음껏 뭐 악기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많이 봐서 그런가요? 악기를 막 진열해 놓으면 네. 악기를 이렇게 때리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쁘다, 뭐 잘 보호하자, 우리 거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그 악기를 이제 유리 진열장으로 이렇게 만들죠. 또 이렇게. 네네. 선생님들이 의해서 열어주고. 네. 약간 그렇게 무슨 문제인지 알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처음부터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의 그 풍토와 토양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걸로 했는데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다고 뭐 자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자율을 추구하는 분들은 마냥 자율로만 놔둘 수 없는 순간에 어떻게 중지하고 네. 개입하고 다가가서 네. 또 건강한 자율로 갈 수 있도록 좀 네. 도와주는 거, 이게 좀 궁금해요, 되게. 네. 이제 저도 학교를 보면서 학교가 되게 시설들이 좀 약간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다른 독일 학교들은 자유롭지만 되게 정리됐는데 여기는 깨줘두면 상관없는 그런 건가요? 뭔가 벽에도 다 낙서되어 있고 악기들도 걸려 있는데 악기들 상태들이 좋진 않구만. 약간 좋아 보이지 않는 악기들도 있고 했는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와 저도 많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하거든요. 그럼 어쩌면 저희들이 너무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 자체를 너무 깔끔하게 만들려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도 하여튼 여기서 좀 혼란이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저도 느낌이 우리나라는 뭐 잘못했을 때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하고 다시 원상태로 가서 모두가 또 다 같이 약간 딱 정결한 상태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망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허용하는군요. 허용하고 좀 느긋하게 봐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거기서 예. 경험하고 예. 관계 속에서 한번 룰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예. 그 느긋함이 해결인 것 같아요. 어떤 느긋함이 대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제 질문 안에도 이미 느긋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또 교육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 얘가 한 명 악기 망가뜨리면 다른 애는 어떻게 써? 바깥에 개발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돈도 사실 재정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이 학교들이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나 아니면 어떤 다른 학교 외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일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종의 아이가 너무 뭐랄까 그 무슨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네네.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냐. 네. 그러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정신 같으면 한번 지칠 때까지만 영화 보다 보면 네. 얘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수학 좀 하자. 네네.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지칠 때까지가 상당량 너무 길지 않을까. 그렇죠. 기초를 못 닦을 만큼이 너무 길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거랑 자유를 허용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의 어떤 적절한 원칙과 태도와 경계선이 뭔지는 계속 교육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만약 저도 보면서 아이들이 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할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놀다가, 누구는 뭐에 관심 있어서 뭐 공부하고, 누구는 선생님이랑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스스로도
약간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 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노파심이었던 게 여기 계신 무슨 선생님들이 또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해나질 건 한데 저는 일단 저희 한국지원상행이 너무 교육할 때 대량적이고 대량적이고 기다려줄 수 없고 또 나가야 될 진도는 있고 이런 전제하에서 보니 야 이게 그냥 마냥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냥 이렇게 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 그러니까 아주 다수의 학부모들이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 설명에 오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특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애들이 좀 거칠다고 들었다. 제 같은 고민이네, 저 같은. 거칠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가 왔을 때 좀 염려된다랑 또 하나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일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너무 자유로우니까. 지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독일 국민들, 부모님들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교사들은 거친 것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조화를 맞춰가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일반 학교의 적응은 처음에 가면 어렵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떤 스스로 공부하고 좀 궁금한 걸 알아가는 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점차 나아져서 나중에는 평균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랑 비슷한 고민을 독일 어머님들도 고민하시네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 프라이슐레 세계교육 독일 자유학교, 약간 자유학교 아주 독특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좀 고민을 좀 더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교육 9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